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장 조명규 교수님께서 사경의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뵙고 또 뵈니까 참 좋습니다. 법인절 경축식을 참 거룩하게 잘 기념했던 것 같아요. 경축식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보통 법인절이 지나면 이제 9월 달을 맞이하잖아요. 곧 9월인데요. 아, 가을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곤 하는데 날씨가 여전히 무더워요. 조금 더 기다려야 이 시원한 바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절을 준비하면서 30일 동안 법문 사경을 했잖아요. 이 법문 사경에서 지난 목요일 경축식 때 불전에 올렸죠. 그 올렸던 이 사경 노트를 제가 하나하나씩 보니까는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교구에서 그 몇 해 전부터 시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올해는 제가 그 주임 교무로서 이 교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저도 30일간 법문 사경을 쭉 좀 해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법문 사경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 해봤을까 내가 법문 사경을. 더듬어 보니까 예비 교무 때 해봤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몇십 년 만에 직접 펜을 들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불교 교무로 살다 보면 그것도 교육기관에 오래 살다 보니까 법문 사경보다는 법문 연마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 강의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려면은 이 법문을 가지고 관련 법문도 찾아보고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정리하고 그런 경전 공부가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번 법인절을 준비하면서 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 공부가 참 좋은 공부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소득이 있고 또 진리적인 의미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가진 공부법이구나 하는 감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전 시간이라 그래서요. 제 일과 중에 오전에 1시간은 경전 시간, 경전 공부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전무 출신으로 살아간다면 매일 1시간은 경전을 놓지 않겠다 라는 계획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시간에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진도에 맞춰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절 이후로 지난 금요일 그저께부터는 그 1시간 경전 공부 시간에 30분은 사경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매일 30분씩은 사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사경 공부 참 좋은 공부니 꼭 해보시라 권해드리는 설교입니다. 사경을 하면은 참 많은 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도 맞춰서 빨리 많이 써야지 이런 욕심으로 하면은 별 공도 없더라고요. 자, 오늘 설교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사경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그 동기부여를 잘 해드리는 게 제 오늘 설교 목표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경이라는 말은 베낄 사자에 경전 경자죠. 경을 그대로 베끼는 거죠.
이 사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경을 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경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진도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공덕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설교 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구 조사에 대해 우리 원불교에서 추진하는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가져라 하는 게 지금 교단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당은 아예 설교 없이 이 내용으로만 하는 교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무 서운하시겠다.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뒤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짧게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동기부여 잘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조금 좀 드려볼게요. 사경이라는 것이 이제 경전을 쓰는 거잖아요. 경전을 쓰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경전 공부예요. 경전 공부인데 그럼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전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이것을 꼭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늘 가까이 두고 봉독도 하고 연마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법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공부법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11과목 속의 한 과목이잖아요, 이게. 대종사님께서도 이 경전 연습, 경전 봉독, 연마하고 연습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된다 너네들 하면서 법문을 내주신 게 제가 회보 1번의 작은 1번 거기에 보면 상시훈련법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뭐 하라 그래요? 경전 연습해라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고 좀 한가한 시간에 그 노는 시간에 늘 뭐 해라? 경전 봐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가한 시간에는 좀 유튜브도 좀 보고 TV도 좀 보고 그렇게 좀 즐기다 보면은 교전 펼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그죠? 하루를 살면서 한가하고 놀고 즐기는 시간이 있어도 노는 시간에 공부하라 하셨지 그것도 경전 보라고 하셨지 해가지고 챙기는 그런 습관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일부러라도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노는 시간에 경전 보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니 하루에 1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이 시간은 내가 꼭 경전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 아니면 15분도 좋고요. 교전을 펼쳐놓고 사경을 하든지 봉독을 하든지 이것을 매일같이 챙겨서 하다 보면은 경전이 친숙해지고 늘 경전이 내 곁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노는 시간에 저절로 경전 연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늘 가까이다 놓고 경전을 늘 봐야 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전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해 나가는데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잃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경전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방향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회보 1번에 작은 2번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교도님들께 한 30분 정도 30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너무 요즘 욕심이 많이 생겼나 봐요. 자꾸 넘어가요 30분이.
30분을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한 편의 설교 속에 몇 가지의 법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이 설교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법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인데 저 교무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철저하게 법문에 근거해야 되고 경전에 근거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라면은 이 설교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불교 교법을 공부할 때도 늘 경전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내 공부가 방향을 잃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바로 경전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방향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경전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회보 1번의 작은 4번을 한번 보세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성현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그 도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던 도가 성현이 태어나시면은 그 도가 성현에게 있고 성현이 가시면은 그 도가 경전에 있다라고 하시죠. 예. 정전과 대종경이라는 이 경전에 뭐가 있냐면요. 하늘에 있던 도와 대종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공부는 대종사님을 모시는 일이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죠. 정산종사님께서 병환 중에 늘 이제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시자를 불러서 야 대종경 좀 봉독해라. 그러고 나서 그 아픈 몸을 겨우겨우 끌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모시자 하면서 합장을 하셔요. 그리고 봉독해라. 그리고 시자가 봉독을 하면은 대종사님께 다시 인사하고 다시 눕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종사님이 경전에 계시기에 대종사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대종경을 받드는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가 85장 잘 아시는 성가일 거예요. 경강의 노래인데 스승님 가르치심 어디에 담겼다 그래요? 경전에 담겼으니 그러죠. 장장이 귀절귀절 금이 오기로다 이렇게 나오는 성가 있죠. 저는 이 성가 참 좋아합니다. 경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스승님을 자주 뵙고 모시는 일이다 라고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경전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 공부가 쑥쑥 커질 텐데요. 경전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매일 경전을 이렇게 봉독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두남 교당에서도 우리 교도님들 그 경전 봉독 모임 있으시죠? 꾸준히 해오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또 이 컴퓨터로 사경하시는 교도님들도 계세요. 또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정전 대종경을 읽어주는 영상도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그런 교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공부 방법들도 생활 속에서 경전을 가까이 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경, 이 경을 베껴 쓰는 공부,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예요. 왜 좋은 공부냐면은 사경을 하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공덕이 있더라고요. 사경을 하면 어떤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는지, 어떤 공덕이 쌓이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사경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회보 2번에 제가 그걸 실어놨습니다. 사실 이 사경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경 공부 정말 중요한 공부고 아주 큰 공덕이 쌓인다라고 여러 경에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대표적으로요. 금강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회보 2번의 작은 1번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 7가지의 보물로 남들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경전 한 구절 쓰고 읽고 남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하셔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에 가득 찬 보물, 금은보화의 그 보물 가지고 아무리 많이 희사를 해도 경전 한 구절을 쓰고 읽고 전하는 것, 이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수지독송의 공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을 받아 가져서 쓰고 읽는 공덕, 이것을 수지독송이라고 하거든요. 경전을 높이 받들고 정성스럽게 사경하고 그것을 외우고 전하는 일, 이것이 왜 그렇게 큰 공덕이 될까? 왜 그렇게 큰 공덕이 될까? 여기서 이 공덕이 되는 이유는요, 막 쓰고 외우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공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전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경을 한다는 것은 이 경을 높이 존숭하고 받들고 그리고 이 경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경전을 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꼭 살아야지, 꼭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다짐이 생기게 되죠. 내 삶이 변하게 돼요. 내 삶이 교법으로 변하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서울에서 보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제가 서울로 이 도남교당 작년에 부임을 해왔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에 딱 오니까는 예전 인연들이 하나 둘씩 연결이 돼가지고 가끔 교당을 찾아옵니다. 대학 선후배들이 가끔 교당을 찾아와요. 원불교도 궁금하고 저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 퇴직한 분도 계시고요. 또 주로 이제 퇴직을 앞둔 나이죠. 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다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사업 크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올해 6월 달에 우리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품 세트 200만 원 시사하셨던 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대학 동기입니다. 사실 제 대학 동기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남교당을 통해서 돈을 희사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정말 복짓는 일이다. 너 사업 더 잘 될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공덕 쌓는 길이 따로 있다. 입교해서 교도되는 거다.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교도가 되어야 경전을 가까이 하고 경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으로 보시를 해도 교도가 되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바뀌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을 받아 가지고 쓰고 읽는 것이 엄청난 공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공덕이 있어요. 회부 2번, 작은 2번인데요. 사경은요, 일념 삼매의 수행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 써야지 막 쓰는 사경은 수행의 효과가 없죠. 대종사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오롯하고 정성스럽게 내가 경을 써야지 한다면은 굉장한 수행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을 저희들이 사경이 아니라 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권도편 3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전을 읽을 때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의 경전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이런 본문을 해주셨어요. 사경을 할 때도 그래, 오늘 목표가 이만큼이야, 빨리 써야지, 빨리 쓰고 자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한다면 몇백 권의 사경 노트를 채워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사경을 하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데요. 사경을 하는 순간, 이 시간 대종사님 모시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모시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일념 삼매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삼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적적 성성한 경지, 이것을 삼매라고 하거든요. 산란하고 막 시끄러운 마음을 한 곳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망념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원불교 대사전에 나온 정의예요, 이게. 바로 사경을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과 일심을 모은다면은 우리는 일념 삼매의 큰 수양 공부를 경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일념 삼매의 수행 공덕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사경을 하면은 이 자체가 염념불망의 기도 효과가 있어요. 회보 2번의 작은 3번인데요. 자, 불교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스님들께서 불교 신자들한테 사경, 우리 신자님 사경 좀 해보십시다 라고 권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저기 경남 양산에 가면은 통도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조선시대 후기에 그 통도사에서 공부하시던 정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근데 그 스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구 천도제를 이제 막 마쳤어요. 막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천도가 잘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님 꿈에 포졸 옷을 입은 한 7, 8명이 와가지고 이 스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 스님을. 그리고 바닷가로 끌고 가더니 강제로 배로 태워요. 한참을 데려가더니 어디 무인도에 탁 내려놔요. 그때 저기 멀리서 스님하고 막 초라한 사람이 하나가 오는데 이렇게 물어요.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는 분입니까? 법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요. 그래서 저 통도사 백년암에 있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디세요? 물어요. 울산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스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뭐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고초에 시달려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그냥 헬스케지신 분이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맞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 때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괄시하고 짓밟은 과보로 지금 뱀들이 우글거리는 요사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달라 하니까는 이 스님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지옥에 와서 이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세계로 다시 간 사람을 딱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중국의 소주 땅에서 관리 노릇하던 정익수라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 아들이 법화경을 베껴 쓰고 독경을 해준 공덕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으로 가는 걸 내가 봤다. 너도 나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이제 내가 또 그 지긋지긋한 고문을 받으러 가야 될 시간이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래요. 잊지 말아라 내 말 하면서 부탁을 하고 가셔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소리를 치다가
깨어나십니다. 꿈에서 깨어나셔요. 그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탁발을 하러 가셔요. 탁발을 하러 가시는데 왜 탁발을 하러 가시냐면은 경을 쓰는데 필요한 종이며 그때는 가장 정성스럽게 쓰는 경이 금가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가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전국을 탁발을 다니고 또 경을 쓰고 하는데 도와줄 시종이나 뭐 그 공양주나 이런 분들 같이 이제 먹을 것 이런 경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을 탁발을 다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통도사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경도 당신이 직접 안 쓰고 그 당시에 글씨로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순천에 서남사라고 있습니다. 이 서남사에 계셨던 스님 명필로 아주 이름난 경운 스님을 통도사로 모셔와요. 모셔와가지고 이제 검은색 한지에 금가루로 법화경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쓰고 절 한 번 하고, 한 글자 쓰고 절 한 번 하고. 그런데 이 법화경이 총 8권인데 4권을 딱 쓰고 나니까 이제 붓이 다 마모가 돼 버렸대요. 붓을 다시 사와야 돼. 그런데 그날이 굉장히 추운 겨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 겨울이 지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이제 법당 문을 청소하려고 딱 열었는데 족제비 한 마리가 쑥 들어오더래요. 족제비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저기 그 마루에 그냥 앉아가지고 나가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나가라. 여기는 내가 올 자리 아니니까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게 글을 쓰시던 경운 스님께서 어떤 느낌이 하나 생기시더래요. 그래서 족제비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한 거룩한 불사에 내가 너의 털을 보태겠다는 뜻인 것 같구나.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마.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족제비의 꼬리털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는 충분히 다 쓰고도 남을 양이 되더래요, 이게. 그래서 고맙다. 이것으로 붓을 만들면 이 경전을 다 쓰고도 남겠구나. 정말 고맙다니까 그때서야 족제비가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법화경, 사경을 다 마칩니다. 다 마치고 나서 불전에 올리죠. 그리고 이 효자이신 정진 스님께서는 다시 꿈을 꾸셔요. 아버님께서 나타나시죠. 고맙다. 내 덕분에 요사 지역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가게 되었다. 스님 노릇 잘하길 바란다 하고 떠나셨답니다. 이때가 1901년이었고요. 이 금으로 쓴 법화경 8권이 지금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셔요.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왔거든요. 글씨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자, 이러한 이유로요. 불교에서는 이 불자들이 사경할 때 꼭 맨 앞에 뭘 쓰게 하냐면요. 발원문을 쓰게 해요. 사경을 하는 이유를 쓰게 해요. 이 사경의 공덕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발원문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경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 경전, 이 책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를 담고 있고 부처가 되는 그 방법을 담고 있고 어떻게 사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힘을 가진 책은 없죠. 사마악도가 있다면 가장 싫어하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면서 발원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우리 법인절 30일 사경도 하셨던 교도님들도 보면은 제가 했던 사경도 같은데 맨 앞장 보면 여기 이 칸 기억나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법인절 사경을 시작하는 나의 원 적어봐라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도남교당 교화 성장과 부채 해결이 저의 원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써왔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내 정성을 좀 표현하려면은 어떤 게 좋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만년필도 샀어요. 그래 만년필로 써봤어요. 만년필로 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또박또박. 정말 못 쓰는 글씨체인데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한번 써봤고요. 어떻게 사경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사경을 해야 되나? 3번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하루에 1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15분 해봐야 뭐 10글자 뭐 두세 줄밖에 못 쓴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대종사님을 뵙는 시간이다. 대종사님 잘 보시겠습니다 하고 합장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경노트하고 교전을 딱 펴놓고 대종사님 잘 보시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사경을 시작하면 좋겠다. 근데 사경 시작하기 전에 대종사님 잘 보시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발언문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사경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사경의 공덕으로 저는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경을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된 시간을 다 채웠으면은 사경을 마무리하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대종사님 모시고 사경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마무리하면은 참 마음이 저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도남교당만의 사경 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한 권의 노트가 될 것이고요. 대전경은 분권을 할 거예요. 분권을 할 거예요. 적당한 두께를 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작은 하는데 판권은 회장단한테 드릴게요. 정전 사경 노트를 그러니까 경전이 사경 노트를 정전부터 한 권씩 가져가셔서 쓰시고 이게 한 권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불전에 올려주세요. 불전에 올리셔서 감사히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버전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그 식순도 제가 다 실어 놓을 거고요. 발언문을 적을 수 있도록 한도 좀 적어 놓고요. 그렇게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편집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우리도 사경 공부를 정말로 진지하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법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전을 늘 가까이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한 공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전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 중에 사경, 경을 베껴 쓰는 그 사경 공부가 참 좋은 공부다. 왜냐하면은 수지독송의 공덕, 일념삼매의 공덕, 염념불망의 기도가 이 사경을 통해서 쌓아지는 공덕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남교당만의 사경 노트를 조만간 만들어서 함께 사경을 쭉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늘 경전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길을 잘 잡아가시는 그런 도남 교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